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6월 6일에 녹음을 하게 됐네. 아, 누구 때문에 진짜. 난 안 해도 된다 했어 마지막엔. 아니, 나는 저런 게 제일 싫어. 운 다 띄워놓고 막 일정까지 다 잡아놓은 다음에. 아 일정 안 잡았잖아. 그래서 나 그냥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지. 아니지. 나 다다음 주에 휴가 가니까 그때 어차피 못하니까 이번 주 무조건 2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아유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하지 않았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후배로서 여러분 어떻게 이거 피할 수 있겠습니까? 후배로서. 야 네가 언제 여기까지 후배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피한 적자 어이가 없어. 아무튼 6월 저는 6일 흙만 안 깨졌으면은 그대로 놀았을 텐데. 빨간 흙이 날에 깨져.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PD입니다. 헤드라인 엣지 있게 읽어야지. 첫 번째 뉴스. 대통령실 너의 이름은? 이거 뭐였지 원래? 뭐뭐뭐 남아해와 이거 뭐였지? 아 이거 뭐였지? 아 키미노 남아해와 이거 아닌가? 키미노? 키미노 이거 아니야? 키미노 남아. 너의 이름은 아이씨. 네, 한국어는 알고요. 키미노 나마에와 그래 키미노 남아해와 맞잖아. 키미가 너야? 키미노 남아해와. 그래? 키미노 남아해와. 대통령실 이름의 일본어는 선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뉴스. 대통령실 너의 이름은? 두 번째 뉴스. 일상회복 움직임. 해외여행 가볼까? 야호! 세 번째 뉴스. 한미 북한의 대응 사격. 오뉴레. 대통령실 키미노 나마에와? 응.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키미 사람 아니어도 되는 거야? 아니 한국 대통령실에 키미노 남아야 하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아니, 외색이 짙으세요? 저기요 다케시마 아래 태어난 윤 PD 방금까지 네가 너의 이름은 일본어 막 찾아보고 그랬잖아. 야 대통령실 그때 이름 투표하는 중인데 후보가 5개야. 아 5개 일단 후보가 먼저. 먼저 5개로 추려졌는데 일단 5개 먼저 알려줘.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국민의 집. 이거 그때 나왔던 거지. 피플스 하우스라고 그치.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어 했잖아. 그치.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고 대충 뻔한 뜻이네. 두 번째 국민청사.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들을 청, 국민을 생각할 사로 해서 그거다. 들을 청 생각할 사구나. 그리고 민음청사. 국민의 소리라는 민음을 듣는 관청이라는 뜻으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 4번 바른 누리. 난 이게 제일 구려. 바르다는 뜻을 가진 의미인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는 뜻. 그리고 이태원로 22 집무실의 도로명 주소에서 따온 것인데 영국 총리실인 다운인가 10번지. 한국말 어려워? 10번지. 영국은 총리실이 다운인가 10번지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도 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태원로 22에 있으니까 이태원로 22라고 부르자 뭐 이런 거지. 어쨌든 나는 민음청사 한 표. 이상해. 무슨 출판사 이름 같아. 난 이태원로 22 이게 그냥 간지인 것 같아. 그거는 한국스럽지 않아요. 한국스럽지가 않아요. 한국스럽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한국스럽게 하려면 바른 누리 해야 돼. 국가에서 시작하는 건 다 바른과 누리가 붙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세종 스타일이야. 세종이야. 이건 딱 그러니까 세종 이건 너무 스타일. 세종 스타일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이미. 그러면 왜 민음청사야? 일단 민음청사로 이거 가잖아요. 청사 있죠.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까지 나중에 짬뽕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합쳐져요. 그러니까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민음청사가 될 확률이 제일 높다니까요. 국민청사 구리죠. 그나마 그렇지. 민음청사가 낫죠. 될 거 같은 거? 네. 나 될 거 같은 거는 뭐 민음청사라니까요. 전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다 싫어요. 다 싫지 나도. 이태원로 22라며요. 그 중에 고르자면 그거라는 거지. 근데 난 고르자면도 민음청사인데. 노잼. 국민의 집이 최악입니다. 근데 그거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잖아. 피플스 하우스라고. 그러니까 참. 이 대통령실의 역사 막간지식. 뭔데요? 이 직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있던 곳이 이름이 뭐였어? 청와대. 근데 그게 60년간 청와대로 불렸었고 그 전에는 경무대라고 그 임시정부 수립했던 48년부터 12년간은 경무대라고 불렸었대. 청와대 전에. 그렇군요. 오뉴레.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 국민 응모 이거 했었잖아요, 저번에. 그때 한 3만 건 이게 응모작 중에 이 5개가 뽑힌 건데 지금 최종 후보자 이 5개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자, 지금 온라인 투표 받고 있습니다. 9일까지. 자, 목요일까지 받는데 네이버에 국민 생각함 이 검색하면은 이건 또 뭐야? 여기서 선호도 조사를 참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국가가 만든 뭐 투표 페이지야? 그래서 생각함? 이제 이 위원회에서는 국민 선호도 조사를 70% 넣고 심사위원 배점을 30% 합산해가지고 이달 중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아무튼 지금 윤 대통령이 그때 청사 5층 쓰고 있고 주진모실은 2층이라고 온유래에서 얘기했었잖아. 공사 끝났어? 방탄유리공사? 방탄유리공사 거의 끝나가지고 19일쯤에 이제 청사 2층의 주 집무실로 윤 대통령 입주를 하고 지금 5층 보조집무실하고 2층 주집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 완공을 기념해서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경과 등을 소개하는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집들이 같은 거를 이제 집들이 하겠다고? 퍼포먼스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 나는. 우리를 실제로 초대하는 건가 아니면 랜선인가? 아유, 자기 랜선이지. 랜선이겠지. 우리는 실제로 초대받지도 못해요.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두 번째 온유래 뉴스. 일상회복 움직임 해외여행 가볼까? 야, 요즘 코로나19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 진짜 많이 줄었어요. 몇 명이야? 이틀 연속 1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 진짜 줄었다. 6일 0시 기준으로는 5,022명이 신규 확진자다. 재택치료자들 중에서 고령층 있잖아. 위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건강 모니터링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떤 엄청난 비상 상황이라는 생각은 지나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해외여행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지? 8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면 격리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2차 접종 후에 14일에서 180일 혹은 3차 접종자만 격리 면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 사람만 격리를 안 해도 됐었고 미접종자나 뭐 백신 패스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갔다 와서 7일 동안 격리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이제 격리 의무가 없어졌고 대신 입국 전에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음성이 뜨면 그냥 집으로 바로 가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점점 격리 의무 없앤대. 독일이랑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없애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해외 입국자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독일이나 영국, 덴마크에 들어가면 격리 안 하고 바로 관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네. 음성만 뜨면. 거의 다 영국인으로 하더라고 친구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넘어가기가 편하니까. 그 태국도 격리 이틀 해야 되는 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 태국도 많이 가더라 그래가지고. 가고 싶어. 온유래. 이게 지금 우리 게스트 중에 승무원 와이프를 둔 게스트가 있다. 근데 승무원이 거의 3달에 한 번 걸로 일을 한대. 그러니까 3달에 한 달. 격달 뭐 약간 이렇게 일을 하나 봐.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행편이 정상화가 돼야 빨리 와이프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비행편은 언제쯤 다 정상화가 되나? 우리 노선 되게 많이 줄었잖아. 인천공항에서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이랑 비행 금지 시간이라는 거가 있었대. 처음 봤어. 이거 커퓨라고 한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몰라. 이 커퓨라고 하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이거를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가 원래 20대로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40대로 늘리는 거지. 2배 늘리는 거지. 그리고 그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해외여행 갈 일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원래 코로나 시국 때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항공기 뜨지도 못하고 도착도 못하게 했었거든. 근데 이것도 해제한대. 그래서 24시간 정상 운영. 밤 비행기가 있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없었거든. 이게 얼마 만에 정상 운영이냐면 2020년 4월에 규제가 처음 들어갔다고 하니까 2년 2개월 만에 지금 공항이 정상 운영되는 거. 와, 옛날에 한 10시 넘어서 막 비행했던 것 같은데. 커퓨가 뭔지 찾아봤어? 커퓨 영어였어.
당연히 영어겠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커피였어. CURFEU FE 커피 타임이라고 부르네. 커퓨. 야간 이착륙 제한. 그러니까.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지. 너무 비싸 버려가지고 갈 수가 없네. 얼마나 비싸? 자, 지금 항공권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여름 휴가를 해외로 가려다가 못 간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저요. 어? 저 원래 포르투 가려고 했는데 갈 사람 없어서 안 간 거잖아요. 아니야, 비행기 가격 300이 넘었다니까. 갈 사람이 없다니 이 사람아. 갈 사람 없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너한테 같이 가자 할 순 없잖아. 실제로 저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같이 일단 갈래라고. 뭘 여러 번 얘기해. 한 번 얘기하자. 바로 번복했는데. 2번 했으면 2번.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이랑 가격을 비교해봤는데 나 열받아서 지금 두세 배 정도 올랐다.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기준으로 인천에서 다낭 베트남 싼 다낭. 편이죠. 싼 편이죠. 이 구간은. 싼 맛에 가는 데였지. 네. 그러니까 3년 전 6월. 그러니까 2019년 6월에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인데 올해 4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근데 난 쓸 수 있어. 인천 미주노선은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였는데요. 지금은 250에서 350이 돼서 100만 원 정도 이상은 다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19로 공급이 줄어든 것도 있었는데 유류 할증료. 비행기가 몇 달 안 뜬다는 것도 있었는데 유류 할증료,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비싸졌다. 그래도 비행기 가격이 좀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항공업계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올해 왜냐? 안엔 힘들다. 왜냐? 공급은 늘릴 수 있게 됐다 해도 바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국토부하고 증편을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 쉬고 있던 운항 관련 인력들 지금 2달에 한 번씩 그 일하신다는 그런 분들 이제 업무에 투입시키려면 또 어느 정도 또 리셋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또 시간이 또 필요하다. 이건 이제 직장 생활에서 얘기 좀 나오지 않을까? 너 이번 휴가 때 뭐 어디 가니? 뭐 이러면은 좀 아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포인트를 아는 척하면 되겠냐? 전 거지여가지고 저는 못 가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 끝날 것 같은데. 네가 이거 아는 척하면 똑똑해지 보이는 이거는 포인트. 아는 척 할 수가 없어. 콜피우와 똑똑해 보이지 않아?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재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하십시오. 다 영국으로 인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 영국은 들어가서 해외 입국자 격리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커피 걸 아는 척하면 좀 재수 없나? 졸라 재수 없죠. 오케이. 졸라 재수 없죠.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고 뭐 줄임말인 줄 커피 프린스 뭐 이런 거 커프 이런 건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오뉴레. 세 번째 뉴스. 한미 북한의 대응 사격. 자,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새벽에 한미군이 대응 사격을 한미군이 했죠. 뭐예요?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대응해서 저 거짓말하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면서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그러니까 8발을 북한이 먼저 도발했고 우리도 8발을 대응 사격했다. 그러니까 전날 오전 9시 8분에 북한이 약 35분 동안 평양 순안, 평남 개천, 평북 동창리, 함남 항문. 왜 이렇게 어렵냐 여기에 이런 함남 항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한미가 이제 대응 사격을 했다고 했지. 한미가 발사 시간은 이른 새벽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상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 우리가 6일,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새벽 4시 45분부터 쐈는데 약간 이런 거지. 야, 우리 새벽 4시 반에도 다 쏠 수 있어. 니네 다 맞출 수 있어.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거지. 어쨌든 합참은 한미연합 대응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측이 미사일 발수를 공표 안 했는데 대충 알려져 있어요. 한국이 7발, 미국이 1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총 8발 대응 사격.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근데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처음에 오늘 현충일이어가지고 퍼포먼스로? 퍼포먼스로 미사일을 쐈다기엔 좀 그렇지만 뭔가 이제 현충일 맞이 우리의 어떤 강해진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날에 북한이 미사일 쏜지 몰랐지.
나는 좀 공교롭게 그냥 현충일이 겹친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한테 좀 엄격하다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 미국의 바이든이랑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나 정권들보다 북한에 되게 엄격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응 사격도 좀 그런 차원의 걸로 봐도 될까? 일단은 진짜 이렇게 공동 대응 사격을 한 것이 아주 오랜만인데 자 지난번 대응 사격 그러니까 마지막 한미가 대응 사격. 연합 대응을 한 거는 2017년 7월 이후로 4년 10개월 만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진짜 오래됐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는 확실히 문재인 정부보다는 단호한 느낌이다. 그래.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 눈눈 이이 아시죠? 눈눈 이의가 뭐야? 눈에 눈 이에 이. 오케이. 8발 맞았으면 우리도 8발 쏜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아 빨리 해명해줘. 내가 포르투 너한테 같이 가자고 한 게 진심이 아니었잖아. 진심이었어요. 저는 2번 물어본 건 전 진심이라고. 한 번 물어봤어. 2번 물어봤어요. 2번. 한 번 물어보고 내가 바로 근데 후배한테 이런 거 가자고 하는 거 아니지 하고 아니 뺐잖아. 그거 톡으로는 그렇게 한 번이었는데 실제로 나한테 너 갈래? 라고 뭐 나한테 그거는 그냥 한 하면서. 말이지. 아니, 부담을 그냥 느꼈어? 그냥 선배가 후배로서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면 목소리 어떻습니까? 떨지 마. 갑자기 연기해. 어이없어 진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왜 끌려 나왔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 바이엄.